자, 2025년도 공군사관학교 바로 합격의 마지막 관문이죠. 자, 면접. 2차 면접 8월 26일부터 이제 조별로 10월 한 대체주가 쫙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1차 시험 합격을 해야죠, 당연히. 일단은 뭐, 문과 남학생은 4배수에 들어야 되고, 1차 합격자. 그 다음에 이과생들이 6배수 들고, 여학생들은 문과 8배수, 이제 이과 10배수 들어가야 이제 일단 2차, 일단 신검,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면접 응시할 자격을 주죠. 1차가 합격이 안 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만 1차에서 추가 합격 기회를 2번 주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또 기회를 또 엿볼 수 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면접, 일단은 1차 합격이 안 되면 끝나버리는 거지만 또 면접은 또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형을 아시잖아요. 학교장 추천 받게 되면 정원의 30%인데 면접이 1000점에서 650점. 일반 전형은 또 이제 450점인데. 자, 우리 예비역 공군대령님이죠. 근데 교육단장이신 우리 최건석 31기죠. 공사 교육단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면접. 아마 여러분 면접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해 주셨고, 결과를 만들어 왔고,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말이죠. 일단은 면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또는 어떻게 면접에 응하는 것이 그야말로 고득점으로 면접 점수를 득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 오늘 그 안내해드리는 것은 팁이기 때문에 끝까지 청취해 보시고 좋은 팁을 얻기 바라는데, 자, 단장님 아무튼 뭐 지금도 변하지 않는 교훈, 공사의 교훈 역시 네, 배우고 이렇게 해서 네.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칩니다. 네, 예, 예. 자, 어찌됐든 이 좀 블랙 이글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에어쇼의 어떤 상징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꽤 그 명성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전투 조종기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효시라면 효시랄까, 현대화된 조종기의 어떤 뭐 전투기 대명사 팬텀이 퇴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퇴역식.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람만 퇴역하는 게 아니고 네, 전투기 팬텀이라는 도끼비라고 이제 네. 걷는 이 네. 전투기가 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고별 비행을 하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때 6.25 때 했던 게 무스탕인가요? 그쵸, 그건 무스탕이죠. F-86도 있었죠. 네, F-86도 예,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이 팬텀은 베트남전에 있어서 아마 미군기에서 아주 주력 기종이었고, 네. 이 팬텀기에 들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서 이제 기념식도 가졌었고, 우리가 말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그 존재를 이 팬텀이라는 전투기가 이렇게 대변하고 있었다. 공군력 했으면 팬텀기였다. 많은 이 공군사관학교 선배한 여러분의 선배 되신 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물론 뭐 F-31도 F-15도 있지만은 팬텀이야말로 우리가 저쪽 북한을, 북괴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퇴역식이 지금 좀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역시 이제 역사가 이제 지나가니까 자리를 이제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F-35까지 왔단 말이에요. 현재 최첨단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는데 최근에 우리 공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팬텀 그 전투기 퇴역식, 그걸 우연히 뉴스를 통해서 봤다? 그러면서 팬텀의 어떤 그 역사가 뭔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공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면접이라는 게 이렇게 관심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출한 지원 동기서 이런 것들을 맥락을 하는데, 어제는 팬텀의 어떤 퇴역식이 금년도 공군에 있어서는 따끈따끈한, 그죠? 공군의 어떤 그 이슈 아닙니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많은 공군의 어떤 기존의 조종사분들 또는 공사 나오신 분들 또는 간부 출신들이 그 관심 가지고 퇴역식에 수원병장에서 아마 있는 걸로 그 사료가 됩니다. 예. 자, 이나저나 있죠. 아무튼 뭐 1차뿐 아니라 2차 면접, 이렇게 많은 합격생들이 우리 최강석 교육단장님을 통해서 합격이 되고 생도가 되고 파일럿이 되고, 자, 지금까지 결과를 그렇게 쭉 만들어 왔죠. 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최강석 교육단장님은 예비역 공군대령 공사 3주일을 졸업하셨는데, 혹시 그 공군 현역으로 복무하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기억, 혹시 뭐 좀 뭐랄까 저 후배들에게 또는 후학들에게 한번 좀 나는 공군 장교로서 이런 보람을 가진 사람이야, 공군 장교 생활로 이런 거 보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측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메이드 인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나왔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참 군인이 되는 거는 공군사관학교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공사를 했을 때, 제 많은 후배들 할 때 최우수 조종사도 탑건이 됐던 그런 친구들이 사관생도 때 제가 가르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그렇게 성장했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에서 이제 인성교육처장도 하시고 아무튼 공사생도 선발해서 면접이나 이런 거 다 기획을 하고 일종의 프로그램 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고 그러면 또 공사생도들 또 교육을 하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아주 굉장히 그야말로 공군사관학교 교육 행정의 그야말로 또는 교육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사 진학하는 어떤 면접에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좀 해오셨습니다. 결과는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이제 올해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그리고 이제 육사 쪽은 이제 예비 육군 대령, 주정 대령에 41기로 졸업하시고 이분이 또 면접 책임지죠. 근데 해군 사관학교는 또 해군 예비역 중령, 그 김희주 중령 해서 39 나오십니다. 이런 분들이 또 사관학교별로 또는 국간사는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가간 안보관 그런 면접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그들 개인적인 차원과 이제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1차를 통해 2차 면접까지 가고 우선 선발로 또는 종합 선발에서 수능까지 들어간 선발을 통해서 합격한 많은 수험생들이 어때요? 스카이 입시교육과 스카이 진학교육 면접 전문 컨설팅 학원이죠. 아카데미 이렇게 화분들을 보내오고 축하의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자 요거는 작년도에 우리 최관수 교육단장님이 실제로 공사 1차 단회들 면접 현장 수업을 했던 거를 상황을 지금 이미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같이 이제 배경식이랄까 그죠? 그룹 수업을 할 때는 또 이런 식의 어떤 포맷을 하죠. 네. 이런 장면은 본인의 이야기가 또 중요한 게 남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서로 이렇게 경청하면 또 거기서 이제 들은 바를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답변하는 거 똑같은 질문이지만 답변 버전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고 경청해보고 접근하는 각도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6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걸 하나씩 다 취합이 되는 거니까. 취합이 되면 그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집단 토론 시험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면서 주로 개인별로 심층 면접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시 남을 통해서 또 내가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분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분임형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1대1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진심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를 한번 들춰보기 위해서 꼬리 질문을 하고 자존심 상할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만큼 절제를 시키느냐 또는 도전을 시키느냐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때 이제 생활기록과 지원 동기서가 이제 굉장히 밑거름이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임을 할 때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으로 개별해지하고 지킬 건 지켜주면서 대신 결정적일 때 말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불어넣기 위했던 거죠. 실제로 이런 걸 매년 해보시다 보니까 그래도 딱 이 담력이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합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1학년 때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그 한 번 가니까 더 적응력도 있고 끈기가 있어가지고 중간 도태하지 않고 퇴교하지 않고 살아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면접 상황입니다. 자 이런 버전은 아까는 이제 약간 본인으로서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주로 이제 어떤 테마가 있고 이슈가 있을 때 안보 이슈로 할까 그런 걸 종합 정리해 주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눠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버전이 면접 상황 1 본임형으로 하고 나서 이때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해도 이제 말빨이 들죠. 요걸 베이스에서 이제 면접 상황 2번째는 말 1대1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조금 이런 버전 1, 2, 3로 해서 스텝 바이 스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면접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거 역시 이제 저희가 아무튼 국립묘지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 그죠? 같이 이제 면접 마지막 날 면접 마지막 날 반드시 저희가 이런 의식을 좀 해놔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수험생들이 어떤 그런 다시 한번 장군 묘역도 가서 묘소를 돌려보고 자신의 그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라든지 우리의 선열이라든지 그 묵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존재를 다시 알고 왜 사관학교를 지원했느냐 이것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카데미만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 상황인데 이것도 현충문에 앞에서 그죠? 국립 어때요? 국립묘지 가가지고 저기 선지로 가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현충탑 앞에서 서로 마음을 다지고 그죠? 순국 선녀들의 어떤 그런 뜻을 한번 기려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장군 묘역이잖아요, 이게. 예. 장군들이 전사하시거나 묻힌 묘역 앞에서 장군의 꿈을 길러보고 예. 또 나름의 다짐을 해보는 여기 수험생들 다 합격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것도 굉장히 지휘로서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큰 의미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했던 그런 일종의 바로 의식 중에 이런 상황이 아마 본인이 나중에 30년 뭐 이렇게 해서 장군들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아주 해당되는 아주 좋은 그 네. 사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장님이나 저나 그리고 같이 좀 조별로 같이 가서 이제 마지막 날이죠, 항상. 네.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의식을 좀 행하고 실제로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다지고 면접장에 가니까 네. 굉장히 순조롭게 면접에 임하실 장점이 분명히 있겠더라. 다른 어떤 뿌듯한 감정이 예. 있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제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면접 시뮬레이션 실제처럼 해보고 네. 그럼 시험장에 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지게 하고 면접에 임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을 높였다는 건 저희 아카데미만의 자랑이고 저희 아카데미만의 어떤 시스템이고 체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올해도 이 이상의 뭔가를 좀 확실히 도모해서 여러분이 면접에서 최상급의 점수를 득할 수 있게끔 분명히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 점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의 맥락 아카데미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은 주로 필기 시험 전문 아카데미로서 위상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어떤 이런 우리 방산 분야에 바로 항공 우주 분야에 또는 조종사들의 역할 이런 사례들 도서 내용들 그다음에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어때요? 수험생들이 면접장에 가기 전에 다 챙겨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거 공부사거나 역사도 그죠? 팩트지만은 면접장 앞에서 면접관 앞에서 한번 좀 이렇게 어필해 볼 수 있는 팩트로서 인지하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막 1차 뭐 어차피 거쳐서 2차. 워낙 학교장 추천은 1000점에서 면접이 650점. 일반 전형 450점. 종합시험마도 450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형에서 면접 시험에서 어떤 취득한 점수가 어찌됐든 거의 합격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자, 그 뿌리가 되는 게 생활기록부 지원동의서, 그 다음에 어때? 품성, 가치관, 책임관, 애국심, 국가, 안보관, 학교생활, 가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심리, 인성 하는 건데, 아무리 생도생활 4년 동안에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나름대로 강인한 그 정신력과 그 다음에 인내심 가지고 성실하게 일단은 이 마음에 있어서 이런 1차 시험도 거쳐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자, 국영수죠, 물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1차에서 남학생 문과는 4배수, 이과는 6배수, 여자애는 문과가 8배수, 이과는 10배수에 들었을 때 2차 시험 응시할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에서 아무래도 굴절률 기준을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좋아하는 생각 있는 친구들이 많이 접근할 수가 있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추가 합격자를 2차례 두 번에 걸쳐서 더 추가 합격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시험에서 응시해서 신검, 체력만 잘 케어하게 되면 어때요? 면접. 자, 이거 면접에서 전형별의 배점 기준이 있군요. 일단 일반 전형, 특별 전형에 450점, 1000점에서 그 다음에 거기 학교장 추천은 이제 30%인데 650점인데 일단 여기서 보면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좀 기술되어 있나요? 이 공사에서 공지한 거니까 품성, 가치관,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치관들이 공동체의 심리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동기, 학교 생활, 외적 자세 이걸 평가하고 또 심리 인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외적 자세는 뭐 차례 격려도 해보고 자양자 우양조도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 격려하는 동작도 해보고 교정해주고 수정해가지고 예. 내면화시킬 수, 체득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애국심 그 확인 차원에서 뭐 애국가 사절을 읊조려봐라 그죠? 그런 것도 질문지에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뭐 신검 기준은 빡빡하니까 근데 다만 굴절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조종 분야이기 때문에 신장별로 어떤 체중 기준도 있군요. 네. 신장 162, 49.9 최소 최대 72kg 이 정도 이런 기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생기부도도 일정 반영이 돼야 한국사들 검증 반영이 되고 자 그다음 최종 선발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선발이 면접 기준 650점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은 일반 전형 450점이다 보면 되겠고요. 자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어때요? 면접을 제대로 거쳐서 해야 어때요? 특별 전형 4% 어때요? 우주 신기술 전문 전형도 면접이 450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1차보다도 어느 전형 요소보다도 확실하게 면접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 그것을 상기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죠. 1차만 추가 합격으로 넘어서면 면접에서 얼마든지 극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교훈과 교육 목표와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학교 마크가 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겠어요?
우리는 이제 독수리라는 그 마크로서 이거 독수리는 항공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선비 사자로인데 문과 물을 겸비한 정예장렬 영상을 합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비 사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14개의 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4개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문물을 겸비한 정예 장교로서 통일 조국의 한반도 영공수호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군사기 일반화하고 생활교육하고 군사훈련까지도 이루어지는 그 어떤 삼위일체식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 공사의 어떤 매력이라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진학하면은 이런 과정 속에 체계적으로 조종사가 되는 발겠다. 그죠? 그런 나름대로 포부 진로 이미 지원 동의서에 기술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하는데, 저희가 면접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여러분이 답변할 때 어때요? 영상으로 찍어서 모니터 다 해주고요. 답변한 것도 녹음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반드시 하게끔 해줍니다. 시뮬레이션. 기출과 했던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아마 한 학생이 오면은 보통 회당, 일정한 시간에 할당을 해가지고 4회에서 8회까지 진행을 합니다만은, 일단 그 한 학생이 한 회당, 보통 한 20개 내외의 질문지를 통해서 여러분 답변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슈별로 군사 안보, 그죠? 시사 이슈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까 이제 팬텀 퇴역식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공군과 관련된 바로 일단 안보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일단 스카이 입시 교육만의 어떤 우리 스카이 진학 교육에 면접 아카데미에서 어떤 지금까지 어떤 사관학교, 특히 공사의 어떤 쫀들, 어때요? 공사는 쟁쟁합니다. 조직 자체가. 그렇지만 국가 간 안보 간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묵시간, 그런 어때요? 의지와 자, 그 다음에 이슈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 알고. 자, 아무튼 우리 차관 교육단장님이 리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면접을 책임지니까 올해 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의 직영, 스카이 진학 교육의 면접 시스템 통해서 한번 합격 가능성을 자, 노크를 해보십시오. 합격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자, 높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좋은 주옥 같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역시 중요한 건 실제로 부딪혀서 아까 실제 상황처럼 그렇게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도 말로 안 터지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비교를 해보면 오르막길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있지만 공군은 조종기가 비행기가 솟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이 있으면 뛰어 올라가라. 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묶어주지 말고 그냥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야만이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8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면접을 저희가 실행을 합니다. 자, 그점 아시고.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그랬죠. 물론 종합선발 25%는 수능까지 들어가지만, 종합선발도 어때요? 면접 성적을 안고 가잖아요. 450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합격을 간절히 기원하고 1차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2차 면접 어때요? 승부를 걸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아무튼 필승 경기 한번 마치죠. 네, 정밀의 경례 필승! 바로